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뭐냐? 마지막이다. 어이씨. 짜자자자자. 자, 이제 패백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패백이라고 하죠. 패백해야 하네요. 뭐냐? 신부가 시부모에게 4번 절하여 시댁과 시댁의 주상에 대한 존경과 충절의 뜻을 표하고는 이때 시부모에게는 간단한 음식을 올리는데 이를 우리가 패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던지잖아요. 이거 던져주는 거. 밤하고 대추를 던져주면서 막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몰라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전봉준과 송동이 혼례는 끝이 나고 그들은 그날 밤 신방을 차리고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였더라. 신부는 신부 집에서 이날을 위해서 특별히 치장한 방에 머물게 되는데 방 밖에서는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방문에 구멍을 뚫어갖고 신발라가지고 방 안의 광경을 몰래 구경하려고 잔뜩 달라붙어 방 호롱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개뿔 그냥 그 결혼식을 막 15분 만에 끝나는 막 그런 막 후다닥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막 15분이 뭐예요? 20분. 다음 차례 또 다음 차례 또 막 이래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막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결혼식 공장처럼 뭐 그러한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에이그 3일을 머물고 원래 이제 3일을 머물죠. 신부 집에서 신랑 신부는 신랑 부모의 집으로 가는데 이게 정읍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자신이 타고 온 조랑말을 타고 가고 신부는 신랑의 몸종들이 가마에 태워가는 것으로 이들은 신랑 집으로 신행 떠난다 그러죠. 신행을 떠나게 되는데 신랑 부모 집에 다다르니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모든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이 또 막 전체가 난리가 나죠. 막 그냥 뭐 뿌려 악기 쫓는다고 막 그거 팥 뿌리고 뭐 뿌리고 막 빨간 콩 목화씨 소금도 막 뿌리잖아요. 막 악기 물러가라 다 뿌려줬어. 그래서 이제 혼례가 끝나서 이제 신랑 집까지 왔구만. 아따 힘들다. 혼례는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통과 이래로 의 한 단계로 혼인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치르는 의식이 아니죠. 그 집안 전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혼례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냥 뭐 결혼하자마자 아마 그냥 바로 독립하죠. 그래서 가족과 가족, 친족과 친족 간의 관계 맺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집단적 의식이었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선택하지 못했죠. 결국 이 전봉준과 얘네들도 부모님의 그 혼사 약속으로 인해서 집안과 집안의 약속으로 그냥 이어진 거야. 좋고 싫고 없어? 따지지 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들도 부모님의 약속에 따라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더라. 모두의 축복 속에서 혼례식이 무사히 끝나자 동업은 이제 서둘러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직 그 마무리를 안 하고 와가지고 다시 동학사로 돌아갔다. 그의 형 태호도 마곡사 태원함을 향해서 또 먼 길을 떠나갔어. 이제 고향에는 누구만 남아 딸랑 모친과 여동생 동숙만이 남게 되었죠. 이게 1873년이고 경호선사가 천장암으로 간 거는 73년에서 1880년이니까 7년 동안 이 모친과 여동생 동숙이가 거기서 따로 남아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1880년 그 1월 5일 날 1월 9일 날 그 저기를 받아 그 태허가 그 어디로 천장암으로 주지 발령을 받아서 이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되죠. 이들 가족이. 그러니까 경선사는 또 그 사이에 이제 대도를 성취해요. 바쁘게 진행돼. 그 사이에 동생이 또 죽고 1877년에 죽고 79년에 대도를 성취하고 참 우리 경선사도 그 와중에 대단하신 분이죠. 성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무나 하겠습니까?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며 동욱은 모친을 살포시 끌어안았다. 어머니,
오마니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누구? 밀양박씨. 밀양박씨 보치는 현신 눈물을 훔치며 손사래를 치면서 영감이 어서 누구죠? 송도기.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하여 혼사는 예법하게 치르고 동욱은 이제 한시름을 놓게 되었더라. 동욱이 치러야 할 일들이니까. 동욱강백도 서둘러서 동학사로 바삐 걸음을 향하였으니 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그 동학사에서 화엄경을 강하단가 강백도 했었는데 지금 또 강백이고 그 사이에 혼사는 치렀네. 아이고 힘들어. 나도 힘드네. 나도 혼사 치른 것만 힘드네. 어이구 올 홍준과도 뭐냐 이거. 우리 딸 때문에 못 살아. 얘 때문에 안 마시고서 이런 젠다. 이 그림 좀 그리랬더니 더럽게 안 그린다고 그냥 엄청 그 자시하더니 그때가 코로나 때라 노는 때예요. 날이면 날마다 퍼즐로 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핑계를 대면서 그 집에 있으니까 다들 묶여서 그때는 뭐 그 뭐야 뮤지컬 커녕 뭐 뮤지컬 하다가 또 막 그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래서 우리 딸이 뮤지컬을 배운데 안가서 못하고 걔도 집구석에 그냥 방콕하고 앉아 있을 때라 이거를 그나마 그려줬던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다 이 코로나 대왕님 덕이지요. 뭐 저도 이 소설을 쓰리라는 생각은 진짜 영퍼였어요. 나는 이 강의도 안 해. 싫어. 내가 왜 이런 거에 매달리고 사나. 근데 강의도 꼼짝없이 하게 됐지. 걷다 대고 또 코로나가 오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온 코로나. 근데 강의가 시작한 게 아니야. 이 강의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이걸 한 거예요. 코로나가 해제되고 기념관을 오픈하면서 강의를 하게 됐죠. 왜냐면 하도 책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싸워서. 근데 이 코로나는 내가 경어직 강의를 어디서 했냐? 조계사 여성개발원에서 하다가 접었어요. 접고 들어온 거죠. 접고 들어왔다가 이제 4년간 발이 바뀌니까 이 생각지도 않았던 소설을 쓰게 됐고 4년간 뭐대요? 응? 4년간 뭐더냐고.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됐고 한글 21권, 영문 21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또라이. 그래서 하게 되는 과정에 우리 딸이 놀고 있으니까 이거 좀 그려라.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웃겨? 누가 더 예뻐? 전봉준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이거. 응? 동희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전봉준이 좀 젊은 것 같고 동희가 약간 저렇게 늙은 친구 같기는 하네요. 그래. 어쨌든 이것들이 혼인했어. 뭐냐? 좋겠다. 자, 또 가요. 제33장. 둘째 옥녀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망하더라. 누가? 동희가. 그래서 첫째는 옥녀, 둘째는 옥녀 이렇게 돼요. 근데 옥녀라고도 하고 이게 자꾸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게 그 뭐지? 그거로 몰리니까 여러 이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많이 아주 굉장히 많아 이름들이. 첫째는 옥녀, 둘째는 이게 첫째야. 그러니까 둘째가 얘가 옥녀가 되면 얘는 옥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첫째가 이제 성녀가 되면 얘는 뭐냐면 경허선사가 지어준 진짜 이름은 경허선사가 지어준 이름은 옥년이에요. 옥년이. 그러니까 옥년이는 어디서 옥년이라고 하면은 고금당으로 가서 옥년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여기는 옥년이가 전옥년이가 되는데 김옥년으로 바꿔요. 김옥년. 얘는 전성녀죠. 전성녀. 얘도 바뀌어요. 변성명 해요. 그래서 이름들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옥자가는 다 들어가. 옥자가 다 들어간다는 거. 옥자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두옥이, 희옥이, 헌옥이, 옥년이, 옥녀 이렇게 되더라고. 자, 이 경허선사가
그 지어준 이름들인데 아마 경선사는 옥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경선사가 저 둘째를 데리고 가면서 옥년으로 이름을 바꾸죠. 옥녀가 옥년으로 바뀌어요. 옥녀가, 이 옥녀가. 둘째의 옥녀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망을 했더라. 전성녀, 전옥녀 이렇게 된 거예요. 성녀는 살아있고 옥녀를 낳다가 죽으니까 성녀와 옥녀는 그 서로가 무슨 차이? 1살 차이야. 에이구. 그래서 또 성년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강씨하고 결혼해가지고 강점례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이 옥녀도 살아있다가 죽었죠. TV에도 나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옥녀, 전옥년이. 전봉준 장군 딸이라고. 내가 전봉준 장군 둘째 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 자료가 있더만. 찾으면. 제가 이거 찾을 때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 기자회견하고 이 전옥녀의 이 옥녀의 아들이 손주요? 아들이요? 이희종이라고 전옥년 할머니라고 해갖고 이제 경선사가 지어준 이름이 옥년이니까 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진안고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상을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다 가봤어요. 근데 이희종 씨가 그 시의원인가 구의원을 했었어. 근데 죽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또 살아있는데 그 누구요? 외할머니. 이 사람 우리 경어연구소 그분 우리 경어연구소 카톡방에 있어요. 설정 스님도 찾아갔거든요. 그 후손 그거 한다고. 아이고 이 찌들찌들한 이런 상황을 다 어찌해야 되나? 나도 몰라. 누구냐면 없나? 이현우님이야. 이현우. 이희종 씨 아들 이현우. 거기에 이제 족보를 이게 다 정리해놨거든요. 정리해서 책으로 다 냈어요. 그 부인도 다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승종, 이희종, 이현우. 그런데 그 이현우 씨가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경호선사 그거 하는 거 싫다고. 왜냐면 그 전봉준 장군의 후손이라는 증명을 나라에서 못 받는답니다. 왜냐? 전봉준 장군의 시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왜냐면 결국은 경호선사가 들고 갔는데 그럼 경호선사가 어디다 놨냐 얘기요. 어디다 놨느냐? 저기 남산 동국대에 있는데 거기다 놨다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려가요. 거기까지만. 전봉준 장군 측에서 협조 안 해서 나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혼인한 두 사람은 4년간의 신혼생활로 참으로 힘들지만 그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 힘들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에고 세상 일은 어찌 알았으랴. 전봉준과 결혼한 동희는 원래 태생부터 몸이 별 그렇게 강하지 못했답니다. 몸이 약한 탓에 늘상 병을 달고 살 정도로 병치레를 하였는데 그래서 동희는 결혼하자마자 정읍으로 살림을 낳는데 이태 동안 아이가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결혼한 해 1873년 74년 결혼했나? 74년 75년 이태에 자식이 없다가 76년에 첫째 딸 성녀를 낳았고 그 이듬해 바로 둘째 딸 연년생으로 옥녀를 낳았다 이런 말이야. 성녀와 옥녀지. 그러니까 성녀와 옥녀 저기 이렇게
성녀와 옥녀를 낳았는데 경허선사가 이 이름을 고금당으로 가면서 덩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그 공양주를 시켜요. 공양주를 속이고 고금당 그 천상굴에서 그 누구지? 나홍화상굴에서 그 전옥년을 거다 집어넣고 네 이름을 옥년으로 바꿔라. 그래서 변성명까지 해서 김옥년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옥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이종 그분이 그 동상 세울 때에도 전옥년으로 쓰시더라고요. 경허선사가 옥년으로 바꿔주시니까 그 옥년이라고 바꾼 그거를 또 경허사가 시로 남겨요. 시에 써 있어요 또. 아유 나 안 해. 시에다가 살짝 꼽을 쳐서 이 옥년이를 넣어놔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그 너와 나의 인연은 삼생누겁으로 많지만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옥년을 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녀가 1876년 첫 딸을 낳았고 1877년에 또 이 둘째 딸을 낳아요. 낳는데 산후조리가 잘못돼가지고 1877년 4월 24일 날 죽어. 몇 년생으로 낳다가. 그 허약한 몸으로 둘째 옥녀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1872년 4월 24일 사망하고 말았다. 오랜 상고의 진동 그때뿐만 아니라 여하였어. 보홍준의 처 동이는 나이를 낳자마자 실신했어. 출산을 도와주던 노년네가 거급지고 달려나와 신랑 전봉준을 찾았어. 봉준은 한의의 죄가 깊었죠. 약 처방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특별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나름 자신 있는 터라 봉준은 지체 없이 산실로 달려갔는데 산모는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원래 애기 낳다가 많이 죽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던 게 뭘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산모라고 해가지고 무슨 크게 그거 한 것도 없고 또 의료시설도 발달돼 있지 않고 또 몸 약한데 연년생으로 이 자식을 낳았으니 봉준은 곧바로 산모의 맥을 짚고 침을 놓아 조치를 취하고 장백했던 산모의 얼굴에는 곧 화색이 돌고 살았나? 산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의 옆에 남편 봉준이 있음을 확인하고 일명 안심이라도 되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더라. 그래도 못 깨어나요. 그죠? 봉준은 한숨을 돌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으나 이미 흐미한 맥박이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에도 동이는 출산 후에 몸이 온몸이 아프고 쑤시며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후풍이라고 하잖아요. 산후풍. 이 산후풍이 무서운 거죠. 이것이 바로 산후풍으로 이는 대부분 산후조리를 잘못했을 때 발생되는 증상으로 장기간 많은 문제를 겪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말이죠. 딱히 동의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은 봉준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산모는 산후조리를 시도를 못하고 집안일에 동사일에 밭일에 쉴 틈이 없어서 그의 몸은 점점 깊어만 갔더라. 병이 산후풍은 산후에 바람 맞는다는 원래 그 산후에는 찬바람 쐬면은 그죠? 그 뭐지 얼마 한 달 동안 바깥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산모들이 그냥 애 낳고 바로 나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술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역시 봉준이네도 가난하니까 뭐 산후조리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밭일 해야 되겠죠. 그죠? 산후풍은 산후에 바람 맞는다는 의미로 산후신통이 오는데 이름 뜻대로 산후의 외부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산후풍의 죄예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온몸이 그냥 바람이 드는 거죠. 바람 들었다고 하잖아요. 산모는 외부의 장기의 유입으로 산모의 체력은 급격히 저하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집안의 어느 누구에게도 산모의 병이 깊어져가는 것을 눈치채 또 봉준이네 집 아니 병호선산의 집 내력이 그렇게 막대먹은 집안이 아니니까 아픈 소리 흉내도 못 내고 산모가 그냥 끙끙 앓았겠죠. 에이? 그리고 또 봉준이네 집이 또 가난해서 먹기 살기도 힘들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출산 후에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뼈와 근골 인대가 많이 약해지는데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후조리를 잘해줘야 하는데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찬 기운에 노출되니까 산후풍에 걸리기가 쉬워서 이 애동생이 결국은
걸리고 말았죠. 만약에 경호선 살아도 옆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또 뭐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신부집 친정어머니가 막, 뭐 이렇게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전복년도 이제 또 가난하고 하니까 경호선사의 동생은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오겠다는 말도 못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았겠죠. 원래 몸이 허약한 산모라면 녹음 잘 되고 있냐?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구차한 살림에 살갑지 못하고 무뚝뚝한 남편 전봉주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또한 예의 범절에 반듯한 요조 숙녀 동희 송동이는 차마 그 대석을 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버렸어. 급기야 누웠어. 몸져 누웠더라. 산후풍의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심리적 불안감도 같이 나타나 동희는 무기력증과 산후 우울증으로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나고 그 땀이 식으면서 더웠다가 추워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태라. 봄날인데도 4월 24일이니까 봄날이죠. 여름대라고 하는구만. 관절이 시리고 아픈 증상도 나타나 손목과 어깨, 허리, 무릎 등에서 심한 통증으로 산모는 무척이나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냈어. 치료에는 우선 산모의 약해진 기혈을 보충하는 한약 등을 처방해 산후 회복 촉진에 신경 써야 하지만 몸의 기운의 보강을 위한 약재를 사기 위한 여유가조차 없던 봉주는 또 또한 봉주는 누구에게나 손을 쉽게 벌릴 만한 그런 위인도 되지 못하였어요. 전봉준도. 왜냐하면 그래도 뼈대에 있는 가문이고 양방 옛날에 명한 멸문 망한 가문이죠. 망한 양방 가문이라 어디 가서 손 벌려서 이걸 해와야 되는데 약도 못하고 이래저래 병만 키워가지고 애만 죽였잖아요. 속 터지죠. 에이. 응? 담음이죠. 담이 걸리잖아요. 음항기운. 담음과 몸속 품친 어혈을 체외로 배출시켜 전체적인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봉주는 서둘러 약재를 구하러 나섰더라. 동희는 지난해 첫 출산을 하였을 때도 첫 출산 때도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후로 또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애를 먹고 있던 때 또 둘째가 덜커덕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그거를 못했잖아요. 뭐를 못했죠? 피임 같은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이야. 애가 둘째가 덜커덕 생겨버리니까 연년생 나면 안 된다니까. 연년생 나면 큰일이죠. 한 칸 띄어서 놔야 되는데 연년생으로 생기다 보니 에이구. 저의 산후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출산을 하게 되어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 생명에도 이토록 지경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으니 산후에는 어혈을 풀어주고 또 새 혈액을 만들어 몸을 보호하는 치료가 필요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희는 미처 치료조차 못했어요. 그리하여 동희는 치료를 할 기회를 놓치고 제때 치료를 못해 결국 그 허약한 몸으로 둘째 옥녀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며칠 살지 못하고 오 마이 갓 다 하네. 사망하고 말았으니 아이고 또 우리 경호선사는 얼마나 슬펐을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34장 두 딸의 저대미로 아기가 둘이여. 이게 몇 살이야 이게. 응? 2살 1살 그렇겠구만. 2살 1살 막 피덩이니까. 후처 남평희 씨 이순영이를 만나게 돼요. 이문기의 딸. 그러니까 청산 가부지. 가부가 시집 갔다가 소박 맞고 와가지고 청산 가부가 돼갖고 마침 있어서 동네에. 그래서 그렇게 저대미로 써먹었다 그런 얘기죠. 오마이 갓이다. 전봉준과 어린 시절 중마고로 결혼한 동희는 원래 태생부터 몸이 약한 탓에 늘상 병을 달고 살 정도로 병치레를 하였지만 정업으로 시대고 온 세대 동희는 혼인하자마자 전봉준 집안의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갑자기 닥친 힘든 신혼생활을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거의 2년을. 그러다가 허든 이놈의 동희는 젖딸 옥녀를 낳았으니 적적했던 집안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다들 좋아서 난리가 났겠죠.
시아버지 전창혁은 너무 기뻐하여 하루하루를 손녀보는 재미로 지내며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에 연연하는지라. 동이는 결혼하자마자 정업으로 살림이 났는데 이태 동안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1876년에 첫 딸로 전옥내를 낳았고 그 이듬해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 딸 전성녀를 낳았어. 그 허약한 몸으로 둘째 딸 전성녀를 낳다가 옥년대 잘못했네. 옥녀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1877년 4월 24일 옥녀 낳다가 죽었어요. 성녀가 아니고. 4월 24일 그만 한많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으니 이미 오랜 산고 끝에 산고의 진동 끝에 분만한 아이는 여하로 봉준에 처 봉이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 산고가 길어지면 죽어요. 산모가. 출산을 돕던 이웃집 언년이는 아이를 갖자마자 겁주들 봉준을 찾았다. 봉준도 이거 앞에 했는데 또 나오네. 2번 썼나 봐. 그죠? 퍼올 때 2번 봐요. 가까스로 이를 풀어주는 한약으로 처방하여 산모를 구하기는 했는데 그 후로도 동이는 산후의 통풍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몇 달을 시름시름 알아두어 버리니 배반한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있고 둘째 딸 성녀의 울음소리는 젖을 달래는 배고픈 음성으로 산모 동이는 차마 젖을 울리지 못했으니 이미 마을에는 이웃집 18세의 혼인한 남평희 씨가 혼인 1년 반 만에 청산가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침 전봉주는 그 그녀에게 두 어미의 저대미를 부탁하게 되었다. 남평희 씨 이문기는 이러한 전봉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마침 남평희 씨가 남편이 갑자기 주자 청산가부가 돼서 박복한 여인네로 젖먹이를 시댁에 남겨놓고 왔어요. 쫓겨난 거죠. 그래서 젖이 불어 있었겠죠. 그래서 저대미가 된 거야. 남겨놓고 쫓겨나다시피 있었던 차라. 다 인연이라는 건 알아서 살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이렇게 괜히 여선송씨 2억의 딸 동이만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졸지에 2딸의 허례비게 된 전봉주는 저대미로 하지 않는 남평희 씨와 1년이 넘어너 남평희 씨에게 혼인을 하게 되었더라. 나와 혼인하여 주시겠소. 가진 것은 없지만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리라. 이때에 이제 또 이때가 이제 1877년에 죽어서 이 혼인은 1879년에 하게 되죠. 경호선사가 1879년에 그 호열자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를 다녀가요. 남평희 씨하고 이미 그 혼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녀가. 그러다가 경호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게 되죠. 세상 일은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 그들은 장독대에 정한수를 한 그릇 떠놓고 촛대 2개를 나란히 놓고 서로 마주보고 하늘을 주례로 혼사에 2사람만 해서 2사람만 알아서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수덕수덕 혼사에 예를 올리면서 부부의 이름을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데 그 후에 1879년 경호선사가 거기에 몇 월달에 들리냐면 5월달에 들리죠. 6월달에 들린다. 6월달에 들리는데 그 1879년 그해 10월에 그 장남 전용규가 탄생해요. 그리고 차남 또 전용현이 그 이듬해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는 전용규하고 전용현을 못 보고 내려가서 그 2딸, 그 옥녀와 성녀를 만나고 그리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야. 이 2 조카 역시 경화는 정성으로 돌보고 그 지중한 인연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은연이와 영교를 다 돌보게 되는 우리의 위대한 경호선사가 되겠습니다. 살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그래도 남평희 씨 만나가지고 2 거시는 살리고 여인 이게 뭐냐? 문자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2구가 됐어 이제. 그래서 이게 두 조카가 역시 마지막까지 경호선사가 이제 이들을 다 혼인을 시키고 진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삼수갑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운명처럼. 그러니까 그 전용현이를 먼저 혼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옥령, 옥년이죠. 옥년이는 이제 그 1903년에 10월 달에 혼인하고 그 다음에 경호선사가 1904년 2월 11일 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인연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뭐냐. 오마이. 아주 자세히 나올 모양이구나. 제35장 외부 경호와 처남 전봉준의 파란만장한 가게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어리다 안내를 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성불하십시오.